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제가 어제 바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 또 촬영이 하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뜨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틈틈이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앞뒤판을 합치고 몸통을 곧 있으면은 끝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떴던 거는 여기에서 줄임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마무리를 했었는데 벌써 마지막 줄임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창밖 소음이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차가 다니는 소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이대로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정을 보여드린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혼자 또 갑자기 완성해가지고 짜잔 하고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이미 좀 많이 떠버렸지만 가져와 봤어요. 뒷판은 완전 메리아스고요. 무늬 없이 완전 메리아스고 앞판은 중앙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꽈배기가 들어가는 디자인이에요. 요거를 원래는 다른 색으로 넣어줬었는데 다른 색으로 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어, 그냥 한 가지 색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러고 제가 이거는 오늘 말이 좀 많이 꼬이네요. 제가 이거는 좀 원피스로 떠보고 싶어가지고 몸 창문을 닫아야겠네. 네,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로 시간 때문에 카메라를 좀 급하게 켜다 보니까 영상 초반이 좀 어수선하네요. 여러분 죄송하고요. 그래도 창문을 닫으니까 한결 낫다. 제가 원피스를 뜨고 싶어가지고 이게 근데 잘 나와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쭉 원래 하던 그 치마 제도대로 그대로 이어나가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실은 양이 넉넉해서 치마까지 해도 남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제 영상을 올렸지만 바로 돌아왔어요. 제가 인스타에서 스포를 해버린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합격하면은 알려드리겠다 그랬는데 아직 그 결과 발표는 안 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왔고요. 시험 치는 날에 저는 러브모드 가디건을 입고 갔다 왔습니다. 러브모드 가디건이 제가 처음으로 함뜨를 진행했던 도안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도안이고 그래서 같은 도안으로 옷을 두 벌이나 떴어요. 하나는 바늘을 원작보다 줄여서 원작은 굉장히 오버사이즈의 러블리하고 포근한 그런 사이즈인데 바늘을 1mm 줄이니까 딱 제 몸에 맞는 정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핏 가디건으로 하늘색 하나 떴었고요. 오버사이즈 색깔로 그 다몽 스튜디오라고 손념 색시를 판매하는 공방에서 꽃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DK를 6타래를 사서 5타래를 사용했었습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슈퍼워시 메리노는 보풀이 진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쉽게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에어울도 보풀이 자주 일어난다고 악명이 되게 높은 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님색실 슈퍼워시 메리노가 훨씬 더 보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껴 입었었고요. 제가 하늘색으로 떴던 정핏의 러브모드 가디건은 에어울 소라색이랑 모헤어 블렌드의 바다 색상. 제가 그 모헤어 이름을 소라라고 헷갈려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모헤어, 파란색 모헤어, 제가 리버 스웨터에도 합사했던 그 하늘색 모헤어의 색상명은 바다이고요. 그 리버 스웨터를 구매하신 고객님 중에 한 분이 그 실을 어떤 걸 쓰셨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모헤어를 소라를 썼다 그랬더니 소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솜솜뜨게 판매 페이지에 허겁지겁 들어갔는데 제가 산 색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색상명이 바다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정정을 했는데 영상에 제가 이미 소라라고 잘못 얘기한 거는 정정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썼던 모헤어는 바다였던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난 영상에 찍으면서는 몰랐는데 편집하면서는 알았거든요. 제가 우드라고 들고 있었던 콘이 린넨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답니다. 색상을 막 잘못 얘기하고 편집하면서는 다 기억이 났어요. 그 이합 해가지고 뜨고 있다던 라쿤 럭스의 되게 하얗다는 색깔도 걔가 라이트 베이지 이런 이름이었는데 아이보리 느낌이었고 오히려 이 오트밀 컬러가 라이트 베이지라는 이름에는 더 어울리는 그런 색상입니다. 오늘 날이 흐려서 색감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초미세먼지가 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기관지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강아지가 기관지가 선천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입양할 때 이미 기관지가 많이 상했던 건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서 물을 마실 때마다 기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는 산책을 나가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미세먼지가 좀 사라진다고는 하는데 또 저녁 되면은 어떻게 예보가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산책을 나가야 하는데 미세먼지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저 시험 보는 거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준비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이제 시험 감독관 선생님들 앞에서 하려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막 보통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로 하는지도 전 모르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그 공정성 때문에 볼 수 없고 다른 방에 격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를 했을 때는 좀 똑부러지게 준비를 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버가 되기는 했지만 그 다양한 형용사를 써가면서 어디를 보셔야 될지 포인트도 찝어가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감독관 선생님들 앞에 서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외워갔던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게 형용사를 왜 외워야 되냐면 다 아는 형용사들이고 그 어려운 형용사들이 아닌데 설명을 할 때 이제 어떤 타입이 어떤 형용사인지를 알고만 있으면 바로바로 꺼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형용사들을 외워놓고 바로바로 흐름이 끊기지 않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이제 그런 외운 형용사 말고 추가로 제가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비유라던가 그런 것도 곁들여가지고 연습할 때는 진짜 잘했어요. 그러고 그 시험 보려고 앉아가지고 그 시험 보기 전에 모인 교육생들 방이 있고 시험 보는 방이 있고 시험을 다 치룬 교육생들이 모이는 방이 이렇게 세 개의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교재 보면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교재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떨레떨레 간 거예요. 근데 막 그 같이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교재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연습할 때 뭐가 힘들었고 뭐 이거 이런 순서로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진짜 다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거의 무슨 내가 면접관이라도 된 것 마냥 아니면 선생님이라도 된 것 마냥 또 아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간 후회가 된 거죠. 제가 그냥 같은 교육생 입장인데 너무 선생질 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저희 동기분들이 다 너무 착하셔가지고 괜찮다고 막 해주셔가지고 나는 준비 만전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때.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모델이 학생이었는데 학생이 피부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무엇을 얹어도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은 한쪽에 극명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다 예뻐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거는 좀 더 또렷하고 이건 좀 더 화사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막 이러다가 시험 그냥 끝나고 나와서 망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래서 지금 되게 똥줄 타는 기분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자격증에 합격을 하면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저희 인터넷으로 보통 많이 사잖아요. 요즘에는 오프라인 스토어도 많이들 내셨는데 거기에서 실의 소재라던가 실의 색상 같은 것도 좀 베스트를 추천해드리고 바늘 두께랑 무늬 같은 것도 어떤 게 더 잘 어울리실지 그런 거를 좀 추천해드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를 배웠는데요. 이게 2급 과정이고 요거를 배운 다음에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대요. 근데 제가 지금 요 정도에서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좀 있어가지고 좀 더 높은 급의 자격증을 또 따고 생각을 해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붙어야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 전날이랑 당일에 액땜 할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았어요. 막 김첨지도 아니고 자꾸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김첨지는 계속 운이 좋았구나. 저는 계속 뭔가 운수가 꼬이는 거예요. 제가 연습하기로 한 모델이 있었는데, 연습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즘 감기, 독감, 그리고 코로나까지 다 같이 계속 유행하잖아요. 사실 요즘 유행한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게 계속 유행을 해왔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특히 더 주변에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막 열나고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연습할 상대가 없으면은 뭐를 하기 힘든 왜냐면은 드레이핑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저 혼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저는 초조한데 마음은 너무 초조한데 몸은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엄청 뜨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넷플릭스로 만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만화 엄청 보고 뭐 몸은 엄청 쉬었는데 마음은 되게 초조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 당일이 됐죠. 제가 시험 시간이 2시 40분부터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2시 시작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2시까지 도착해 있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험을 볼 때 복장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원들 출근 복장이랑 비슷한 느낌의 규제일 것 같아요. 뭐, 단정해야 되고, 캐주얼 안 되고, 청바지 안 되고, 운동화 안 되고, 발가락 뚫려 있는 신발 안 되고, 뭐, 대충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정한 차림이면서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전문가스러운 그런 복장으로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신지 않는 구두랑 잘 입지 않는 롱치마에 러브모드 가디건을 입고 갔어요. 착장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출발이 약간 늦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살짝 출발이 늦어진 거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좀 서둘러서 가면은 뭔가 타이밍 좋게 가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못한 거죠. 평상시에 복장인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이라면은 타이밍 좋게 간다는 게 이제 제가 운이 좋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대충 제가 동네에 신호등 타이밍 정도는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뀔 게 보이면 뛰어서 건널 수 있고 버스가 오고 있으면 뛰어서 잡아서 탈 수 있고 뭔가 그런 생각으로 그때 출발을 한 건데 글쎄 그 롱치마가 인조 가죽이어가지고 안 늘어나는 거예요. 보폭이 제가 좀 보폭이 키에 비해 큰 편이에요. 막 보통 사람들 보폭이 자기 키에서 90cm를 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62cm인데 아이폰으로 보면은 보폭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저의 보통의 보폭은 90cm 정도 됩니다. 막 팍팍 걷는 스타일인데 보폭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구두도 안 신어 버릇하다 보니까 신으니까 막 뒤꿈치 까지고 새끼발가락 다 까지고 물집 잡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근데 몇 번 신어본 적이 있는 구두를 신고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구두 중에서는 걔가 편한 거를 알고 신고 간 거였는데도 그랬어가지고 다음에 이런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예비 신발을 하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차려입고 가가지고 시험을 치고 왔는데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과정이 6주 과정이어가지고 나는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것 같은데 뭔가 너무 나는 아직 창업을 할지 아닐지를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벌써 수료를 해버린 거죠. 근데 같이 들었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막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만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냅다 등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죠. 조금 했답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제가 연습하면서 봐드렸던 분들이랑 연습을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연락했던 친구들이랑 다 너무 좋게 봐주시고 나중에 시간 맞춰서 자기도 한번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베타 테스트 같은 게 수요가 좀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어, 막 몰라가지고 못 찾아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다행이랄까요? 저희 구독자, 제가 만약에 자격증에 합격을 하고 창업을 결심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1000명 구독자 달성했을 때 구독자 이벤트로 어, 말씀드렸던 퍼스널 컬러, 이거는 말씀드렸던 게 아니지. 먼저 이제 본분을 잊지 않고 드레이핑을 통해서 퍼스널 컬러 진단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실의 소재라던가 컬러라던가 바늘 미리수랑 무늬 추천까지 해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이벤트를 해보고 싶어요. 원하시는 분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냐면은 무조건 예쁜 것도 좋지만 떠놓고 잘 입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손이 이제 잘 어울리는 거에는 나도 모르게 손이 자주 가기 마련이고,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거는 근데 자격증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즘 되게 바쁘게 준비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은 걸까요? 저의 손을 떠나고 있어가지고 한시름 놓은 편해진 마음으로 뜨개 수다를 촬영하려고 왔습니다. 아직 결실을 맺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근데 도안 작업도 다 끝나서 올려놨고, 자격증 준비도 다 해서 시험 쳐서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만 남아가지고 후련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치고 바로 다음 날에 오픈을 하니까 정신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험 치기 전날에 제가 맥주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월요일에. 근데 다음 날이 시험이니까 그거를 참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에, 그러니까 그거를 참으면서 월요일에 무슨 생각으로 참았냐면, 화요일에 시험을 치고 시험이 끝났다는 걸 축하하는 의미로 마시자, 축배를 들자, 이런 생각으로 참았어요. 근데 화요일에 시험을 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저녁밥을 먹고 정말 허겁지겁 먹었거든요.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고 너무 졸린 거예요. 막 눈이 계속 감겨가지고 8시부터 언니가 귀가하는 10시까지 강아지랑 같이 침대에서 자다가, 강아지가 언니가 들어오면 침대 밑으로 막 점프해가지고 막 달려나가가지고 막 점프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고 거동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점프를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집에 강아지 관련 최대 미션이라 가지고, 도중에 일어나서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어놓고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니 오자마자 바로 폭풍 기절해가지고 다음날 낮에까지인가? 아무튼 12시간 넘게 잔 것 같아요. 엄청 자고, 그 다음에 리버 스웨터를 오픈하는 날이니까 그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블로그에도 공지글을 올려야 되고 인스타에도 공지글을 올려야 되고 리그램 이벤트도 구성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서 그때 지난주에 촬영해놓고 막상 편집을 못 해가지고 못 올렸던 뜨개수다도 편집하고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글리터 가디건을 오픈했었을 때는 정말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기다려가지고, 줄임을 안 했네? 돌아갈게요. 그때는 오픈하자마자 엄청 물밀듯이 주문이 쏟아졌었어요. 제가 도안 작가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도안인데 제가 항상 도안을 오픈할 때마다 긴장하게 되는 게 그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엄청 정신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 제가 카카오톡 채널로 판매를 하니까 카톡이 계속 울리고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매 안내 드리고 다른 분이 이제 입금했다고 연락 오면은 도안 보내드리고 뭐 현금 영수증 안내 드리는 사이에 또 입금했다고 연락이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현금 영수증 번호 이거예요 막 하면은 또 국세청 들어가가지고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그 현금 영수증 발행하고 돌아오면은 또 막 알림 3개씩 쌓여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도안 오픈할 때마다 그 정도 파란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일이지만 가장 바쁜, 그러니까 정신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오픈을 하는데 오픈할 때마다 요즘에는 굉장히 조용해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정신없고 바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롭게 오픈을 하고 어제는 축배의 맥주를 혼자 먹었답니다. 맥주 먹으면서 이거 떴어요. 이제 뭔가 닥쳐왔었던 큰 숙제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한시름 놓음과 동시에 다음의 미션은 뭘로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리버스웨터 0번역 이거랑 같이 운전면허 미뤄왔던 시험을 치러 가는 게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저의 즐거움을 위해 뜨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요거는 숙제라기보단 저의 즐거움, 지금은 그런 상태이고요. 제가 이제는 정말로 면허를 딸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느꼈냐면 드레이프를 제가 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거니까 들고 이동을 했어요. 친구들이 편한 장소로. 그게 근데 7kg 정도 되거든요. 드레이프가. 우리 강아지랑 비슷한 무게인데 그거를 들고 돌아다니려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니는 거는 젊음과 패기로만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는 운전을 해서 다녀야 될 텐데 면허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허를 빨리 따야겠다는 생각이 요즘 진짜 많이 듭니다. 근데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면은 기능을 좀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쳤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벌써 그거를 한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긴 했거든요. 제가 할 때는 기능이 쉬울 때여서 T자 이런 게 없고 S자도 없고 그냥 직선길에서 시동 걸고 뭐 시키는 거 깜빡이 뭐 와이퍼 이런 거 몇 번 해보고 그다음에 일직선으로 쭉 갔다가 그 급정지 해야 될 때 정지했다가 다시 가는, 그냥 그게 다였던 되게 쉬운 기능 시험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더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면허를 따고 바로 실전에 들어갈 때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면허를 따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진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옛날에 기능을 봤던 게 벌써 9년? 8년, 9년? 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냅다 가서 등록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집에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좀 보고 외우고 가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자꾸 미루고 있는데 이게 제가 미루는 게 또 저의 병인 것 같습니다. 뭐를 자꾸 뭐든지 간에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막
자격증 따고 나서의 계획을 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속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좋네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즐거우셨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러고 그 실기시험 전에 그때 리버 스웨터 오픈 임박이랑 필기시험이랑 실기시험이랑 해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게 제가 그 내향형 인간인데요. 연습을 하거나 이런 약속들 때문에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동안에 끊었던 커피를 다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먹고 영혼을 불태우며 그 기간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시 커피를 집에서 내려 먹게 돼가지고 오늘부터는 다시 안 마셔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마시니까 드는 생각은 역시 커피의 힘은 위대하다 였습니다. 너무너무너무 힘든데 아직 할만해. 뭔지 아시죠? 진짜 너무너무너무 힘든데 아직은 할만하다. 더 하고 가서 뻗으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더 하고 집에 와서 뻗으려고 하면은 막상 잠 안 오는 거 아시죠? 오랜만에 이 카페인에 의해 붕 떠있는 기분을 느껴가지고 참 그게 새삼스럽게 불편했구나 하는 거를 또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카페인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었어서 완전히 끊었던 사람이 다시 마시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저는 차 같은 걸로 조금 조금씩 카페인을 넣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역시 끊었던 걸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커피를 제가 안 마시니까 우리 집은 원두를 사다 놓고 내려 마시는데 아빠가 원두가 진짜 많이 안 준다면서 원래 저도 마시고 할 때는 원두가 진짜 팍팍 줄어가지고 언제 한번 아빠가 원두의 무게를 재고 써라. 아니, 많이 쓴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고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쓴다고 뭐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웃었어요. 웃겼어요. 그렇게 해서 커피 양을 줄여서 한번 해봤더니 엄마가 이제 제가 내렸던 원두가 아까워가지고 한 번 더 물을 내리는데 엄마가 그게 연해졌다고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다시 와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원두 양 쓰던 대로 쓰라고 다시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내려 마실 때는 종종 아빠가 원두의 양을 보고 이렇게 한마디씩 했었거든요. 그거를 처음에는 듣고 아, 나 원두 너무 많이 쓰나 이러면서 줄여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아빠가 뭔가 투정 부리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커피 마실 때도 참 재밌었는데 안 마시니까 물을 정말 많이 마시게 돼요. 그리고 커피를 마셨을 때 더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커피를 마시느라 물을 못 마시니까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커다란 컵에 물을 가득 따라 놓고 근처에 두고 틈틈이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마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저울에
요 컵에 제가 물을 따르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재보고 제가 하루에 몇 컵 정도 마시나 한번 트래킹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물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맥주 컵이니까 500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컵이 이렇게 큰데도 350, 잘 쳐줘야 400, 근데 400까지 안 되고 그냥 350 요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두 잔, 그러니까 오후죠. 오후에 한 두 잔, 그리고 저녁에 한 두세 잔 정도 마시니까 총 다여섯 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제가 2리터 정도는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고 1.5리터에서 1.8리터 요 정도 마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트래킹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나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되게 이거를 보고 막 경각심을 가져서 더 마셔야겠다 막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체크하고 나를 알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막 어떤 친구는 자기 물 진짜 안 마신다면서 하루에 200ml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요 정도거든요. 컵이 보이나? 그럼 요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목말라서 어떻게 지내지? 하는 의문도 좀 들고 재밌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짱 귀엽게 뒤척였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까요? 짱 귀여운 우리 강아지. 요거는 리버 스웨터 스몰 사이즈인데 제가 왜 저기에다가 뒀냐면 강아지한테서 되게 귀여운 꽃순내가 올라오잖아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져가지고 그 냄새가 조금 백이라고 저렇게 강아지가 편하게 쉬는 장소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 냄새가 생각보다 안 배기더라고요. 저희 강아지는 유분이 없는 완전 건성 강아지여가지고 유분이 좀 있는 강아지들은 그런 냄새가 쉽게 묻고 배기고 조금 더 비리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 강아지는 뭐랄까 추러스에 묻히는 시나몬 슈거 냄새? 이런 게 날 때도 있고 그 계란빵 같은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아주 고소하고 귀여운 냄새여가지고 묻혀서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안 나더라고요. 너무 슬프게도. 아니 강아지가 그 꼬순내가 제일 잘 올라올 때가 자고 있을 때거든요. 편하게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이제 보통 제가 뜨개를 하고 있는 책상 밑에서 자주 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뜨개를 하고 있으면 스멀스멀 그 꼬롬내가 올라와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잘 때 가장 꼬순내가 많이 발사되는구나. 그러면은 보통 누워있는 장소에다가 저걸 놔야겠다 하고 놔뒀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안 배겨가지고 그냥 저기서 빼서 정리를 할까 봐요. 이거 배색으로 했을 때도 예뻤는데 단색으로 했을 때도 꽤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색으로 하실 분들은 배색으로 하시고 단색으로 하실 분들은 단색으로 하실 수 있게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거를 세로 배색으로 하기에는
그러면 원통형으로 못 뜨잖아요.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세로 배색을 해도 바느질을 해야 되는 거면은 차라리 배색 부분만 바느질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계속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랍니다. 별로 잘 지켜진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또 혼자서 너무 많이 떠버려가지고 제가 지난 영상을 30분, 30분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40분이지만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날에 추가로 촬영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다른 날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조금 빠른 텀으로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원래 촬영을 하던 화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그래도 그냥 평상시 텀으로 올리는 거니까 평상시 텀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요거 제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보여드렸었죠? 어디까지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콘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에 다이아 무늬가 있는 기장이 원피스로 된 두 코 마무리를 해준 단계까지 됐고요. 그러고 소매를 코를 잡아서 지금 경사를 조금 넣어주고 요만큼 떴습니다. 요만큼 떴고요. 오늘 이거를 뜨면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모기가 기승이지 않나요? 모기가 진짜 많이 보이는데 제가 토요일에 솜솜뜨개를 다녀왔거든요. 쭈님 보러 갔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모기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승강장에서도 막 한 마리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로 이렇게 또 한 마리가 이렇게 슝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와, 모기 대박이다. 지금 낮인데 모기는 원래 야행성이잖아요. 대박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하철을 타니까 모기 한 마리가 이 통로를 왔다 갔다 윙 윙 날아다니면서 자기 눈앞에 펼쳐진 진수성찬 뷔페 중에서 뭐를 먼저 빨아볼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막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고 솜솜 매장에 가서 쭈님이랑도 좀 놀고 실도 좀 구경하고 하다가 마감 때 같이 나와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마감 전에 천장을 보니까 모기가 진짜 엄청 많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딱 육안으로 봤을 때 6마리가 눈에 확 들어오고 두리번 하면은 막 두세 마리씩 더 이렇게 나타나는 정도로 모기가 진짜 너무 많아서 와, 모기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어제 월요일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서 저는 원래 제 방문을 닫아놓고 자는데 방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처음 이사 왔을 때 모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해가 좀 지나고
약간 모기가 주춤하는 것 같더니 다시 좀 많아져가지고 그래도 옛날만큼은 아니긴 한데 옛날에는 진짜 하루에 11마리 잡았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한 마리 잡을 때도 있고 세네 마리 잡을 때도 있고 많기는 많은데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모기가 절 문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시 언저리에 일정을 다 마치고 씻고 나와서 1시가 좀 되기 전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시 반쯤에 너무 가려운데 윙 소리가 나가지고 딱 깨가지고 불 딱 켜가지고 그 뭔지 알죠? 모기 때문에 깨면 짜증이 팍 나 있잖아요. 얼굴 인상 팍 쓴 채로 딱 봤는데 침대맡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때려서 잡았더니 피가 팍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물렸는지 상황 파악을 좀 해봤는데 얼굴에 3방을 물고 팔에도 한 방 물고 이건가? 이건 것 같아요. 물고 손가락도 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 손가락 주름이 이렇게 가로주름 가운데에 세로로 이렇게 주름이 하나 지거든요. 근데 지금 부어서 안 돼. 미쳤죠? 이게 여기에 물렸나 여기에 물렸나 그런데 손가락 전체가 퉁퉁 부었어요. 그 개가 제가 그때 때려잡은 모기가 저를 5방을 물고 몸이 무거워서 어디로 날아서 도망도 못 가고 침대맡에 있었나 봐요.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새벽에 3시 반에 2시간 자고 갑자기 깨가지고 3시간인가? 3시간 자고 갑자기 깨가지고 모기를 잡고 아침 5시까지 이게 혼자 문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5방이나 물었는데 그래서 그 공범이 있을까봐 좀 기다렸다가 아무래도 공범은 없는 것 같아서 어이없어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모기가 원래 혼자서 5방씩을 무나? 깨가지고 그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을 가지러 약장을 갔는데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호소를 했거든요. 엄마는 모기가 막 5방을 미쳤다. 아니 5방을 물었다.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내가 5방 정도 피를 뺏겼지만 비록 알을 낳는 것까지는 내가 두고 볼 수 없지 이러고 때려잡았다고 막 영웅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도 그때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모기가 한 마리 있다면서 막 그랬거든요. 여튼 요즘 모기 진짜 장난 아닙니다. 혹시 어, 모기장을 구매할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모기장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언니는 침대에 모기장을 쳐놓고 자거든요. 아, 나도 사야겠어요. 그거를 치고 자는 기간이 잠깐이라 해도 잠깐만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지금 하관이 살짝 나오는데 이마랑 관자놀이에만 이렇게 3방이 물려가지고 목이 물린 건 안 보일 거예요. 아, 그러고 제가 솜솜뜨개에 갔다 그랬잖아요. 가서 어, 요즘 제가 좀 포인트가 될 만한 니트를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쨍한 컬러의 큰 부클이 되어 있는 부클사로 어, 아우터를 뜨고 싶어가지고 시를 구경하려고 갔는데 솜솜뜨게 생각보다 그런 쨍한 색감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계획은 약간 무산이 되었고 대신에 이번에 신상실로 나온 웨하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포기님인가? 그분이 완성본을 올린 걸 봤거든요. 그 실로 옷을 완성한 거를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러고 직접 가서 실을 보니까 기모감이 되게 폭신하고 실 자체가 되게 그 니터들이 혹할 만한 그런 폭신폭신한 그런 실이어가지고 그거를 한 콘 샀고요. 제가 솜솜뜨기에 간 날에 제가 직접 뜬 비스티의 탑이랑 아니야, 비스티의 탑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쭈님이 도안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 도안을 제가 사이즈별로 제도를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고 제 비스티에가 그 가슴 경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가슴이 크신 분들은, 저보다 바스트가 크신 분들은 그 경사가 모자랄 것 같고, 저보다 가슴이 작으신 분들은 쓸데없는 천이 위로 너무 많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요. 워낙에 붙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뭔가 오버사이즈 니트처럼 이렇게 대충 휘리릭 딱 해가지고 제도를 낼 수는 없더라고요. 잠시만요. 요즘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 이렇게 헛짖지? 너무 짖어가지고 밖에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러고 제가 물을 먹다가 턱에 구멍이 났는지 흘러가지고 이거 물이에요. 마르면은 사라져요. 그래서 탑을 낼까 말까를 좀 망설였던 게 되게 커요. 사이즈 면에서 되게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제가 그거를 스무디로 떴는데 스무디가 여름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역시즌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망설여졌는데 쭈님이 이거 울실로 뜨면 되지 않냐며 울실로 떠보라고 해가지고 울실도 샀습니다. 푸비를 샀고요. 푸빌 스틸 블루 컬러인가? 그거를 사가지고 그레이 블루였나? 암튼 그런 햇빛 나는 블루 컬러를 사가지고 택배를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빙봉이라는 실 라인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팝콘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뽕뽕 들어가 있는 엄청 귀여운 실인데 그게 도안을 내기에는 워낙에 실 자체가 특성이 있어가지고 기본 디자인이 아니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안을 낼 생각으로 산 거는 아니고 그 실은 그냥 기본 티 떠서 내가 귀엽게 입고 싶어가지고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 택배를 언제 올란지. 오랜만에 실 택배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오면은 같이 택배 뜯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웨하스는 제가 하얀 바탕에 하늘색 스트라이프가 살짝살짝 들어간 컬러를 샀는데 그걸로 기본 스타일 브이넥 도안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기본 스타일인데 살짝 포인트를 넣고 싶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뭔가 너무 어렵지는 않은, 복잡하지 않은 되게 간단한 줄 몇 개 이렇게 넣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그 실이랑 어울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얼른 떠서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갖고 있는 실들이 굉장히 무난무난하고 수수한 컬러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조금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실들이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산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산 거니까 2015년 8년 전에 산 거네요. 얘도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된 게 여기에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방울방울
보풀을 이렇게 잔뜩 달고 있거든요. 얘도 어서 보내줘야 합니다. 목도 얘가 원래 이런 목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황당한 넥라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이런 거 3mm 단독으로 뜨면은 비슷한 느낌의 기본 니트, 얇은 니트, 이너 니트를 뜰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뜨고 보내주려고 합니다. 요거는 손도 잘 안 가요. 요즘에는 손도 잘 안 가더라고요. 요 제가 뜨고 있는 원피스는 도안을 원피스 버전으로 내지는 않을 거고 그냥 티셔츠 버전으로만 낼 거예요. 왜냐하면 원피스까지 되면은 이게 3mm 단독이라 혹시 비칠 수도 있고 귀엽긴 한데 티셔츠가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니트 티셔츠로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뜨고 세탁을 해보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가지고 티로 그냥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고무단만 추가로 떠주면 되고 실은 지금 봤을 때 남을 것 같거든요. 고무단 할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 자격증 시험 친 거 일주일 내외로 결과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게 떨어졌어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줄 텐데, 그냥 연락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심사하는데 오래 걸리는 걸까요? 그 자격증 결과가 나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어제 그 콘사 선물하려고 솜샘뜨개에서 콘사를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라벤더 포그 솜솜뜨개 보름실 라인에서 라벤더 포그였나? 그런 이름의 실이랑 아이보리 색상을 같이 줬어요. 근데 그 아이보리 색상은 친구가 갖고 싶다고 했던 거고 라벤더 포그는 제 맘대로 그냥 같이 끼워가지고 준 건데 아이보리 색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노란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어제 실물을 보더니 생각보다 별로 노란기 없어서 괜찮을 것 같다면서 고맙다고 하고 잘 받아갔습니다. 아주 뿌듯한 선물이었어요. 그 라벤더 포그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너 거야? 이랬더니 엄청 좋아해가지고 너무 행복한 선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날인데 이번 달에 뭘 했었는지 돌아보니 뭔가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정신없이 보낸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픈 와중에 도안을 완성을 해서 릴리즈를 하느라 그랬나 봐요. 원래 도안을 내는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자격증도 준비를 했었네. 그렇네요. 자격증 준비도 하고 몸도 아팠었고 그 와중에 도안도 완성해서 테스터해서 내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대체 뭘 했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뭘 했는지 곰곰이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달 마무리하면서 이번 달에 뭘 했는지 좀 돌아보고
어, 이번 달도 견뎌낸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다독여주고 그러고 다음 달에도 힘차게 뜨개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힘찬 뜨개, 폭풍 뜨개 같이 해요. 아니, 저 이거 뜨는 과정을 뭔가 같이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혼자 어느새 원피스 기장까지 몸통을 후루룩 떠버리고 소매 경사까지 다 해버려가지고 뭔가 민망합니다. 이거를 뜨는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드리려면 생각보다 좀 자주 촬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부터 영상을 쭉 찍는 게 아니라 찍고 붙이는 식으로 해보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은 제가 했던 말을 또 하는지 아닌지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을 또 하면은 그 부분은 잘라내거나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안 잘라서 보내면 제가 너무 바보 같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할 만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1시간을 통째로 촬영을 하면은 그거를 기다리는 강아지가 좀 많이 지루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영상을 찍어서 이어붙이는 것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체감상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상을 이어붙이면은 만만치 않은 분량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쯤 하고 저는 또 혼자 은둔 폭풍 뜨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